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개울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김씨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해가 가장 먼저 비추는 곳이라 하여 양지마을이라 불렀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넉넉하고 따뜻하여 길 가는 나그네도 쉬어가는 곳이었지요. 김씨 부부는 비록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남을 돕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섰고 부지런히 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소문난 인꼬 부부로 마을 어른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부부의 집은 마을 끝자락 오솔길 옆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작고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마당 구석구석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늘 정갈하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김 씨는 이른 새벽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아내는 마당을 쓸고 정성스레 아침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는데 그들의 성실함은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도 늘 본보기로 거론되곤 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화목해 보이는 부부에게도 남모를 큰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혼인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슬아의 자식이 한 명도 없어서 집안에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뒤쪽 장독대 근처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만 흘러 부부의 머리카락에는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으니 그 서글픔이 오죽했겠습니까. 김 씨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짐짓 밝은 척하며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소라고 달랬지만 빈방을 바라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김 씨는 겨우내 모아둔 장작을 팔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보찜을 챙겨 큰 고개를 넘어 멀리 떨어진 읍내 장터로 향하게 되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온갖 물건들이 넘쳐나 활기가 넘쳤지만 김 씨의 눈에는 그저 낯설고 번잡스럽게만 느껴졌고 어서 장작을 팔고 집에 돌아가 아내와 따뜻한 저녁을 먹고 싶은 생각뿐이었답니다. 겨우 장작을 팔아 손에 몇 던의 동전을 쥐게 된 김 씨가 시장길을 달래려 국밥집 근처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구석진 곳에서 가느다랗고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그곳에는 비쩍 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아이가 낡은 가마니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아이를 팔려고 내놓은 매정한 장사꾼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답니다. 장사꾼은 아이를 가리키며 이 아이는 힘도 잘 쓰고 말도 잘 들으니 단돈 10냥이면 충분하다라고 소리를 높여 외쳤지만 아이의 몰골이 너무나 참혹하여 선뜻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망울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흙바닥을 적시는 모습이 김 씨의 가슴을 마치 날카로운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주었지요.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발걸음을 멈추었고 아이의 가냘픈 어깨가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보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아이의 해진 옷 사이로 살을 파고드는 찬바람이 보였고 김 씨는 방금 장작을 팔아 번 돈이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돈은 사실 아내의 새 버선과 겨울 식량을 살 소중한 돈이었지요. 하지만 눈앞에서 떨고 있는 어린 생명을 외면한다면 평생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김 씨는 큰 결심을 하고 장사꾼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그 10냥을 내겠소라고 말하며 주머니를 털었답니다. 장사꾼은 돈을 받자마자 아이를 밀치듯 내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고 김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지요.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김 씨가 그 손을 꼭 쥐어주자 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들어 김 씨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는데 그 맑은 눈망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김 씨는 못내 부끄러웠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며 이제 걱정 말거라. 아저씨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라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고 아이는 대답 대신 김 씨의 옷자락을 꽉 붙잡으며 작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장터를 빠져나와 산길을 오르는 동안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김 씨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온기가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험하게 느껴졌으나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는 아이의 가벼운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김 씨는 묘한 책임감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어둠이 짙게 깔렸고 멀리서 아내가 들고 있는 초롱불 빛이 가물거리며 보였는데 김 씨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아내는 남편의 뒤에 숨은 작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이 추운 밤에 누구를 데려오신 건가요? 라고 물었으나 김 씨는 그저 허어 웃으며 아이를 앞세웠지요. 김 씨는 방 안으로 들어와 아내에게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비록 열량이라는 거금이 들었지만 아이를 그냥 두고 올 수 없었던 자신의 진심을 간곡하게 전달하였답니다. 아내는 처음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이의 비쩍 마른 몸과 슬픈 눈망울을 확인하고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눈물을 훔치며 아이의 손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이끌었지요. 아내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밥을 데우고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냈으며 아이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치 친자식을 대하듯 인자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이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에야 겨우 안심한 듯 보였고 부부는 아이를 위해 깨끗한 이불을 펴주며 오늘부터 이곳이 너의 집이니 편히 쉬라고 말해주었는데 아이는 감격한 듯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했지요. 그날 밤 김 씨 부부는 비록 겨울 식량을 마련하지 못해 걱정이 앞섰지만 작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부부의 눈은 반짝였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긴 밤을 지새우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활기찼고 아내는 아이를 씻기기 위해 큰 가마솥에 물을 끓이며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씻기고 보니 아이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고와서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는 그동안 겪었을 고생의 흔적인 흉터가 남아 있었으나 부부의 정성 어린 간호와 보살핌 덕분에 아이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마을에도 조금씩 소문이 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 씨가 장터에서 열량을 주고 아이를 사왔다는 소식에 혀를 차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하기도 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김 씨네 집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마당을 쓸고 가축을 돌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아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집안일을 척척 도와 부부의 일손을 크게 덜어주었지요. 아이가 들어온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집안의 어두웠던 구석구석에 빛이 드는 것 같았고 부부의 얼굴에서도 주름이 펴지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도 잠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아이의 출신을 의심하고 질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부부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빨래터에 나갔을 때 다른 아낙네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들은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집에 들였다가 큰 화를 당하면 어쩌려 나라며 걱정을 가장한 험담을 늘어놓았답니다. 아내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남편에게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지요. 김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하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 믿으니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소라며 아내의 불안한 마음을 든든하게 다독여 주었답니다. 아이 역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는 듯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고 혹여나 자신이 짐이 될까봐 부부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부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김 씨는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 남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당당하게 지내거라라고 일러주었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묘해졌고 사람들은 김 씨 부부가 아이를 데려온 뒤로 집안에 돈이 굴러들어온다는 둥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며 시기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무렵 마을 어귀에서는 낯선 나그네들이 자주 목격되었고 그들은 김 씨네 집 근처를 배회하며 무언가 찾는 듯한 행동을 보여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과 의심을 동시에 자극하기 시작했답니다. 김 씨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으나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그 불안감을 억누르며 평소와 다름없이 밭을 갈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지요. 아내 또한 집안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며 아이가 혼자 밖에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는데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날카롭고 차갑게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씨가 마당에서 멍석을 짜고 있을 때 옆집에 사는 박노인이 다가와 자네 그 아이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우니 조심하게 나라고 툭 던지듯 말을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요. 박노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뼈가 들어 있었기에 김 씨는 방 안에서 공부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 고요한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책장을 넘기고 있었지만 사실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는지 아이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김 씨는 놓치지 않고 가슴 깊이 새겨두었지요. 집안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으나 대문 밖 세상은 차가운 눈바람처럼 부부를 압박해왔고 김 씨는 아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밤마다 곰곰이 생각하며 전략을 세웠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걱정할까봐 평소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근심이 가득 차 있었지요. 부부는 서로의 눈을 피하며 아이에게만 집중하려 노력했으나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들은 마치 독버섯처럼 빠르게 번져나가며 그들의 소박한 일상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답니다. 겨울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떨게 했고 김 씨네 집마당의 나무들도 찬바람에 몸을 떨며 긴 밤을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위태로운 부부와 아이의 처지처럼 보여 처량하기 짝이 없었지요. 아이는 밤마다 부부의 방을 찾아와 문안 인사를 드렸고 그때마다 보여주는 아이의 예의 바른 태도에 부부는 큰 위안을 얻으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곤 했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부는 그저 아이가 가져다 준 찰나의 행복에 감사하며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추운 겨울밤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지요.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의 수다 속에 아이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오르내렸으며 그 내용 또한 날이 갈수록 자극적이고 허무맹랑한 방향으로 흘러가 마을의 평화를 서서히 깨뜨리고 있었답니다. 어떤 이는 아이가 산신령의 자식이라 하고 어떤 이는 아이가 도망친 노비의 자식이라 하며 저마다의 상상력을 동원해 김씨 부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곤 했지요. 이러한 소문들은 결국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기로 소문난 박 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이 소문을 이용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궁리를 하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김 씨 부부는 마을의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도
오직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려 했으나 인간의 욕심과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답니다. 아이는 부부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살이 오르고 얼굴빛이 좋아졌지만 자신으로 인해 부부가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신령님께 빌었지요.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시니 따뜻한 분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아이의 간절한 기도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인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김씨 부부와 아이 앞에 놓인 시련의 강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험난하여 그들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믿고 아이를 믿었기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무렵의 일이었답니다. 평화롭던 양지 마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10냥짜리 아이를 둘러싼 진실과 오해가 얽히고 설키며 이야기의 실타래는 더욱 복잡하게 꼬여만 가고 있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지요. 어느덧 겨울의 한복판에 다다른 날, 김 씨는 장터에 나갔다가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는 낯선 사내들과 눈이 마주쳤고 그들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살기를 느끼고는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집에 돌아온 김 씨는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내에게 당분간 아이를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였으며 부부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집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지요. 아이는 부모의 긴장을 온몸으로 느끼며 말없이 부엌일을 도왔고 그날 밤 김씨네 집마당에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쓸쓸한 달빛이 내리쬐며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눈발이 잦아들고 처마 끝에 맺힌 고드름이 따스한 햇살에 눈물을 흘리던 어느 이른 봄날, 양지마을의 평온을 깨뜨리는 불청객이 김씨네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렸답니다. 그는 김씨의 먼 친척벌 되는 박씨로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죽처럼 헐어먹고는 염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남의 집 살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심술루는 사내였지요. 박씨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당에서 나무를 깎던 김씨를 보고는 반가운 기색도 없이 아니 형님은 이 나이 되도록 자식복도 없더니 웬 조그만 녀석을 데려다 키우고 계신가라며 뾰족한 목소리로 첫인사를 건넸답니다. 박씨의 눈은 마치 굶주린 쥐새끼처럼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훑어보았고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지며 김씨의 가슴을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김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손님을 박대할 수 없어 방 안으로 박씨를 안내했고 아내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 따뜻한 숭늉과 함께 마른 찬을 내어오며 갑작스러운 방문객의 의도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박씨는 숭늉을 한 사발 들이켜더니 대뜸 아이의 출신을 묻기 시작했고 김씨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장터에서 10냥을 주고 데려온 아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았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박씨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더니 세상 천지에 10냥짜리 목숨이 어디 있단 말이오. 형님이 드디어 노망이 나셨나 봅니다라고 소리를 높여 비웃었답니다. 그는 아이가 근처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물건 취급하며 조롱했고 김씨 부부는 아이가 상처를 입을까봐 노심초사하며 박씨의 입을 막으려 애썼지만 그의 막말은 그칠 줄을 몰랐지요. 박씨는 그날 밤 김씨네 집에서 머무는 내내 아이의 생김새와 행동거지를 트집 잡으며 근본 없는 아이가 집안에 들어오면 패가 망신한다는 둥 온갖 불길한 소리를 늘어놓아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박씨는 김씨네 집을 나서자마자 마을 우물가로 달려가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에게 어제 들은 이야기를 부풀려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그는 김씨 형님이 장터에서 마귀에게 홀려 열량의 귀신 들린 아이를 사왔으니 이제 우리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물가는 순식간에 수근거림으로 가득 찼으며 아이를 예뻐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부정을 탈까봐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멀찌감치 돌아가게 되었지요. 마을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김씨 부부가 정성껏 가꾸어온 인심의 꽃밭은 박 씨의 독설이라는 서리를 맞아 시들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아내는 시장에 나갔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으나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가 걱정할까봐 애써 밝은 표정으로 저녁상을 차렸지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마을에 퍼진 소문을 눈치챈 듯 밥 한 숟가락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그 맑던 눈망울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 고여 있어 지켜보는 부부의 마음을 더욱 쓰리게 만들었답니다. 박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을의 장로들이 모인 정자에 찾아가 김씨네 집 아이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선동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들었지요. 그는 아이가 온 뒤로 마을 개들이 밤마다 짖어대고 까마귀가 자주 출몰한다는 둥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답니다. 마을 장로들 중 몇몇은 박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김 씨를 불러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평화로웠던 양지마을은 이제 김 씨네 아이를 둘러싼 갈등과 불신의 태시로 깊숙이 빠져들게 되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혜로운 어르신인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정자로 걸어 들어오셨는데 그의 등장은 소란스러웠던 분위기를 단번에 가라앉혔답니다. 최 노인은 박 씨를 한참이나 무겁게 응시하더니 자네의 혓바닥이 칼보다 날카로워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난도질하고 있구먼이라며 엄중하게 꾸짖으셨지요. 그는 박 씨에게 사람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신분으로 매길 수 없는 천금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말에 씨앗을 뿌려 화를 자초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최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온 김 씨의 성품을 믿지 못하고 어찌 뜨내기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가라며 그들의 얄팍한 믿음을 일깨워 주었지요. 사람들은 최 노인의 말씀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박 씨는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박 씨는 최 노인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분노를 사기며 김 씨네 집을 무너뜨리고 아이를 빼앗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기 위해 밤마다 마을 구석구석을 기웃거렸지요. 김 씨는 집 안에서도 밖에서도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고립감을 느꼈지만 오직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답니다. 그는 아이에게 네가 열량에 팔려왔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천만 금보다 소중한 아들이다라고 말하며 아이의 야윈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아이는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 다시금 기운을 내보려 했으나 마을 어귀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의 돌팔매질과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은 어린 영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이었답니다. 아내는 밤마다 장독대 뒤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신령님께 우리 아이를 지켜달라고 빌고 또 빌었으나 하늘은 대답이 없었고 바람만이 차갑게 대숲을 흔들 뿐이었지요. 마을의 분위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긴장감이 감돌았고 박 씨는 마을 청년들 몇몇을 불러 모아 술을 사주며 김 씨네 집에 대한 나쁜 여론을 더욱 교묘하게 조성해 나갔답니다. 그는 김 씨가 숨겨둔 보물이 있다는 둥, 그 아이가 사실은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알고 있는 영악한 아이라는 둥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소문을 퍼뜨려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지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자
이제는 마을 아낙네들조차 김씨네 우물을 같이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했으니 김씨 부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김씨는 물을 뱉기 위해 산 너머 먼 계곡까지 다녀와야 했으나 고생하는 남편을 보며 아이는 자신이 떠나야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요. 아이는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보찜을 싸서 조용히 대문을 나서려 했으나 마당에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앉아있던 김씨에게 들켜 부둥켜 안고 한참을 통곡하고 말았답니다. 김씨는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네가 없으면 이 집은 다시 차가운 무덤처럼 변할 것이다.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말거라 라며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지요. 아내도 밖으로 나와 아이를 감싸 안으며 셋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이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기로 굳게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고 그는 김씨네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거나 가축들의 사료에 이물질을 섞는 등 유치하면서도 비열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아 부부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었지요. 어느 날 아침에는 집 앞마당에 죽은 까마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아이의 불운이 증명되었다며 수근거렸답니다. 박 씨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재앙의 덩어리입니다. 라고 외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지요. 김 씨는 묵묵히 까마귀를 치웠으나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고 자신들이 이 마을에서 평생 쌓아온 명성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되었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인 최 노인은 이런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은 진실이 밝혀질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는 가끔 김 씨를 불러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뽑히지 않는 법이니 자네의 진심을 믿고 조금만 더 견뎌보게라며 짧지만 묵직한 위로를 건네주었답니다. 김 씨는 최 노인의 말씀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아이 역시 이제는 눈물을 보이지 않고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부모님의 곁을 지키며 집안일을 도왔으니 그 대견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박 씨는 자신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김 씨 부부가 꿋꿋하게 버티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근처 산에서 활동하는 산적들과 접촉하여 아이를 납치할 계획까지 세우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는 아이를 납치해 멀리 떨어진 광산의 노예로 팔아넘기면 큰돈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하며 어두운 밤마다 산적들과 은밀하게 만나 공격 날짜와 신호를 조율했지요. 이러한 박 씨의 움직임을 눈치챈 마을의 한 어린 소년이 평소 아이에게 받은 친절을 잊지 못해 김 씨에게 이 사실을 몰래 알려주러 오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소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박 씨의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들과 밤마다 산 밑에서 만나요. 형을 데려가려나 봐요라고 속삭이고는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지요. 김 씨는 이 말을 듣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으나 당장 박 씨를 찾아가 따지기보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밤마다 번갈아가며 불침번을 서기로 했으며 집안 구석구석에 호신용 도구를 숨겨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지요. 마을의 소문은 이제 극에 달해 김씨네 집은 마치 금기된 구역처럼 변해버렸고 한낮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적막함만이 감도는 쓸쓸한 풍경이 계속되었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곧 신령님이 노하셔서 마을에 큰 벌을 내리실 터이니 모두 각오하라며 마지막 공포 정치를 펼쳤고 순박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밤마다 숨을 죽였지요. 하지만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김씨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견고해졌고 열량에 팔려왔던 아이는 이제 부부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이유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시각에 마을 어귀에서 의문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고 박 씨는 기색을 살피며 서서히 행동을 개시할 준비를 마쳤지요. 그는 자신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산적들을 이용해 아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그가 간과한 사실은 김 씨의 정직함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신뢰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최 노인을 필두로 한 몇몇 양심 있는 주민들은 박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몰래 뒤를 쫓기 시작했고 박 씨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으니 참으로 긴장되는 순간이었지요. 집안에서 김 씨는 날카로운 낫을 곁에 두고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투지와 결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답니다. 아내는 아이를 병풍 뒤에 숨기고 자신도 몽둥이를 손에 쥐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호함이 서려 있어 박 씨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지요. 아이는 무서웠지만 부모님의 등을 보며 자신도 용기를 내어 기도했고 제발 이 밤이 지나면 우리 가족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속삭이며 숨을 죽였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김 씨네 집으로 몰려가 아이를 끌어내야 한다고 소리치며 대열의 선두에 섰고 무지한 몇몇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그를 따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대문 앞에 도착해 거칠게 문을 두드리며 재앙의 씨앗을 내놓아라. 그래야 마을이 산다라고 외쳐댔고 그 함성 소리는 조용한 밤하늘을 가르며 양지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대문을 열고 나가 그들 앞에 당당히 섰으며 그의 옆에는 지혜로운 최 노인이 이미 도착해 박 씨의 죄상을 밝힐 준비를 마치고 계셨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선동과 김 씨의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횃불을 든 채 멈춰섰고 밤바람은 차갑게 불어와 사람들의 달구어진 머리를 식혀주려 애쓰고 있었답니다. 박 씨의 얼굴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일그러져 있었으나 그 뒤편 어둠 속에서 산적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본 최 노인은 결단의 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 손을 높이 드셨지요. 이야기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열량에 거래되었던 작은 생명이 한 가문의 운명과 마을의 인심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기로에 서 있는 긴박한 밤이었답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 아이는 내 자식이고 내 생명입니다. 나를 죽이기 전에는 결코 데려갈 수 없습니다라고 사자우를 토해내며 그 자리를 지켰고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려 움찔했지요. 박 씨는 당황하여 사람들을 부추겼지만 최 노인이 박 씨의 어깨를 꽉 잡으며 자네가 산적들과 내통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네. 관가에 고발하기 전에 당장 멈추게라고 꾸짖자. 상황은 급격히 반전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산적이라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횃불을 떨어뜨릴 뻔했고 박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비겁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통쾌한 장면이었지요. 박 씨가 물러난 뒤에도 양지마을의 밤은 좀처럼 평온을 되찾지 못했고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등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사람들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었답니다. 김 씨는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지만 가슴속에 들어찬 무거운 돌덩이는 내려놓을 길이 없었으며 아내는 곁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김씨네 집마당 구석에서는 믿을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수년 동안 말라 죽어있던 고목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었답니다. 그 고목은 김씨의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을 지켜오던 오래된 배나무였으나 몇 해 전 큰 가뭄을 겪은 뒤로는 잎 하나 틔우지 못하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죽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그 나무 아래에서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준 덕분인지 죽었던 나무줄기에서 신선한 생명의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씨 부부는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이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나무가 다시 숨을 쉬어서 정말 기뻐요라고 말하며 부모님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부부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답니다.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때마침 양지마을을 덮친 극심한 봄 가뭄은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고 있었으나 유독 김신의 우물만은 예외였답니다. 마을의 공용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진흙탕물만 고여 있었고 사람들은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 이웃과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김신의 마당에 있는 작은 우물은 평소보다 더 맑고 시원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지요. 김씨는 이 신기한 현상이 모두 아이 덕분이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물을 길어 올렸고 아이는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온몸에 생기가 도는 듯한 표정을 지어 부부를 놀라게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갈증에 허덕이며 고통받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김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대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와서 물을 길어가라고 외쳤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사람들도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 하나둘 김씨네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아이가 직접 바가지로 물을 떠서 어르신들께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아이가 건네주는 물을 마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이렇게 달고 시원한 물은 처음이다라며 감탄했고 그동안 아이를 구박하고 욕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사스러운 소식은 박 씨의 귀에 들어가자마자 시기와 질투라는 독한 불꽃으로 변하여 그의 비열한 속내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지요. 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 아이가 요술을 부려 마을의 모든 수기를 제 집으로 끌어간 것이니 당장 아이를 잡아다가 따져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펼쳤답니다. 욕심에 눈이 먼 박 씨는 마을 청년들을 선동하여 김씨네 우물을 강제로 점거하려 계획했고 그의 음흉한 눈빛은 이제 단순한 시기를 넘어 무서운 광기마저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을 소름 끼치게 했지요. 어느 날 밤 김씨네 집 담장 너머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그들이 담벼락 밑에 무언가를 묻고 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아내는 직감적으로 큰일이 났음을 깨달았답니다. 아내가 남편을 불러 그곳을 파헤쳐 보니 그 안에는 저주받은 물건이라 불리는 검은 인형과 함께 아이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어 부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이것은 박 씨가 아이를 마녀나 요괴로 몰아세우기 위해 꾸민 잔인한 함정이었으며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려는 비겁한 술책이었음이 분명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김씨네 집 마당으로 들이닥쳐 이 집안에 요물의 증거가 숨겨져 있으니 당장 수색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여 소리쳤지요. 박 씨가 지목한 장소를 사람들이 파헤치자 어젯밤 묻어두었던 검은 인형이 나타났고 이를 본 순박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향해 두려움 가득한 눈빛을 쏘아 붙였답니다. 박 씨는 기세등등하게 이래도 저 아이가 복덩이입니까? 이것은 마을을 망치려는 요물의 증거입니다라고 외치며 아이를 밧줄로 묶으려 달려들어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그때 방 안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던 아이가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고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 있는 기운에 날뛰던 박 씨와 마을 청년들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아이는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거짓은 햇살 아래 드러나기 마련이고 진실은 물속에서도 가라앉지 않는 법입니다라고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이의 눈망울은 평소와 달리 깊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으며 그 맑은 눈빛 앞에 박 씨는 왠지 모를 압박감을 느껴쥐고 있던 밧줄을 힘없이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마침 마을의 큰 어른인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인파를 해치며 나타나 박 씨, 네 이놈,
내 손톱 밑에 묻은 흙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속이려 드느냐라고 벼락같이 호통을 치셨지요. 최 노인은 어젯밤 박 씨의 사주를 받은 머슴이 담장 밑에 물건을 묻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는 목격자를 대동하고 나타나 박 씨의 악행을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은 최 노인의 말씀에 경악하며 박 씨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그동안 아이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불신이 박 씨의 조작이었음을 깨닫고 분노하기 시작했지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 씨는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며 도망치려 했으나 분노한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의 비겁한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답니다. 김 씨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박 씨 앞에 서서 우리는 당신을 친척으로 대우했거늘 어찌 어린아이에게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소라고 일갈하며 가장으로서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지요. 아이는 오히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박 씨를 가엾게 여기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 모습이 더욱 천사처럼 보여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답니다. 박 씨의 품속에서는 그가 산적들과 주고받은 서신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아이를 팔아넘기기로 약조한 날짜와 장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어 사람들은 그 악랄함에 치를 떨고 말았지요.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친척의 아이를 팔아넘기려 한 것도 모자라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인간 이하의 행동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최 노인은 박 씨에게 너는 더 이상 이 마을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선포하며 그를 당장 관가로 압송하라는 명을 내렸고 박 씨는 애걸복걸하며 목숨을 구걸했지요. 박 씨가 끌려간 뒤 김 씨네 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으나 이내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다가와 김 씨 부부와 아이에게 머리를 숙여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네. 이 어린 것에게 큰 죄를 지었구려라며 눈물을 흘리는 아낙네도 있었고 아이의 손을 잡으며 용서를 구하는 청년들도 있었지요.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아 주었고 그 따뜻한 체온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봄눈 녹듯 부드럽게 녹여주기에 충분했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집안에 남은 곡식을 모두 털어 큰 가마솥에 죽을 끓였고 아내는 마당에 멍석을 깔아 모두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지요. 가뭄 때문에 굶주렸던 사람들은 김 씨 부부가 내놓은 따뜻한 죽 한 그릇에 눈시울을 붉히며 진정한 이웃의 정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답니다. 아이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물을 떠다 주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도 지친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계속되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아이를 10냥짜리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복덩이라 부르며 그 존재 자체를 마을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게 되었고 김 씨 부부의 선행 또한 마을의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답니다. 김 씨는 아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동안 겪었던 온갖 고초가 이 한순간의 평화로 인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요.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여보, 우리 아이가 정말 큰일을 해냈네요. 라고 속삭였고 김 씨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꼭 쥐어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김 씨네 집 마당의 배나무는 밤이 새도록 향기로운 꽃내음을 풍기며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지요.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양지마을에는 기다리던 단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시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아이가 가져온 복이라 믿으며 빗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답니다. 갈라졌던 논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시들었던 곡식들이 고개를 드는 것을 보며 김 씨 부부는 하늘의 은총에 감사 기도를 올렸고 아이는 빗줄기를 맞으며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지요. 아이는 빗물을 손바닥에 받아 마시며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 마을의 가뭄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웃었고 그 목소리는 빗소리와 어우러져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렸답니다. 김 씨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무등을 태우며 마당을 돌았고 아내는 처마 밑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광경은 마치 신선이 사는 곳의 그림과도 같았지요. 마을의 평화는 이렇게 다시 찾아왔고 아이를 둘러싼 모든 의구심은 이제 존경과 사랑으로 바뀌어 양지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아이가 가진 기이한 능력과 그가 원래 있던 곳에 대한 궁금증이었지만 지금 당장은 묻지 않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이 축복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하늘의 뜻일 것이며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아이를 온전한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김 씨는 잘 알고 있었지요. 아내 역시 아이의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에게는 세상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평온한 밤을 맞이했답니다.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친 뒤에 양지마을은 눈부시게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김씨네 집에 모여 마을의 앞날을 논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지요. 최 노인은 김씨를 불러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니 자네가 더욱 각별히 신경 써서 키워야 하네. 장차 마을뿐만 아니라 나라를 빛낼 인물이 될 것이야 라고 예언하듯 귀한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김 씨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아이가 바르고 곧게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하며 마당의 배나무에 정성스럽게 걸음을 주었지요.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기대와 사랑이 듬뿍 담긴 따뜻한 시선이었기에 아이의 표정도 날이 갈수록 밝아졌답니다. 아이는 마을의 또래 친구들과도 어울려 놀며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꽃이 더 활짝 피고 나비가 모여든다는 소문이 돌아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했지요. 양지마을의 인심은 다시 살아나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며 김씨 부부의 집은 마을 사랑방처럼 변해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박 씨가 떠난 빈자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으로 채워졌고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악행들은 타산지석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아끼고 보듬는 계기가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지요. 김 씨는 가끔 박 씨가 그리던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리며 몸서리쳤으나 곧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 불쾌한 기억을 털어버리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려 노력했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이웃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며 나눔의 기쁨을 몸소 실천했고 아이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스스로 배워나갔지요. 시간은 흘러 계절은 한여름으로 치닫고 있었고 양지마을의 들판은 유례없는 풍년을 예고하며 초록색 물결로 가득 찼는데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모든 것이 김씨네 복덩이 덕분이라고 칭송했답니다. 김씨 부부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가 가져다 준 이 큰 행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빌며 매일 밤 아이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아이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고 그 꿈속에서는 아마도 온 세상 사람들이 굶주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낙원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고 김씨네 아이는 마을의 상징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 모두의 축복 속에 하루하루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으니 참으로 보기 좋은 풍경이었지요. 긴 가뭄과 박 씨의 음모를 이겨내고 쟁취한 이 평화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이었으며
열량에 거래되었던 작은 생명이 일구어낸 기적은 이제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준비를 마쳤답니다. 김 씨는 오늘도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며 아이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차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양지마을의 풍경은 평화 그 자체였으며 김씨 부부와 아이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에서 저녁 연기를 피워 올리며 내일의 더 큰 희망을 노래했고 아이의 존재로 인해 바뀐 마을의 운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가 되어 행복이라는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천금 같은 복덩이가 가져다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에 널리 알릴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달빛이 구름 뒤로 몸을 숨기고 사위가 고요해진 한밤중에 양지마을의 공터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들고 있는 횃불로 인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져 있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 서려 있었답니다. 박 씨는 대열의 맨 앞에서 몽둥이를 치켜들고 오늘이야말로 저요물 같은 아이를 내쫓고 우리 마을의 정기를 되찾아야 할 날이 오라며 악을 쓰듯 소리를 질러댔고 그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찢으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지요. 김 씨는 굳게 닫힌 대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지만 아내와 아이를 뒤로 물리고는 비장한 각오로 빗장을 천천히 풀어헤치며 밖으로 나섰답니다. 대문이 열리고 김 씨가 나타나자 소란스러웠던 마을 사람들은 일순간 숨을 죽였으며 박 씨는 비겁한 미소를 지으며 김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형님도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마을을 위해 저 아이를 우리에게 넘기시오라고 윽박질렀답니다. 김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군중을 내려다보며 이 아이는 내 자식이요. 내 목숨이니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으며 만약 아이를 데려가려거든 먼저 나를 베고 지나가야 할 것이오라고 우렁차게 대답했지요. 그 목소리에는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굳건한 의지와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앞장서 있던 몇몇 장정들은 김 씨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박 씨는 당황하여 다시금 목청을 눕혀 여러분 보십시오. 저 김 씨가 요물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니니 우리가 강제로라도 아이를 끌어내어 마을 밖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다시 부추겼지요. 사람들은 박 씨의 말에 동요하여 다시금 김 씨를 압박해 들어왔고 횃불의 불꽃은 금방이라도 초가집 처마에 옮겨 붙을 듯 위태롭게 일렁거리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답니다. 그때 방 안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아이가 천천히 걸어 나와 아버지 김 씨의 옆에 섰는데 아이의 얼굴은 평온하기 그지없었고 그 맑은 눈망울에는 슬픔 대신 자애로운 빛이 가득 차 있었지요. 아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제가 마을에 근심을 드렸다면 사죄드리겠으나 저는 요물이 아니며 여러분과 똑같이 숨을 쉬고 사랑을 아는 사람의 자식입니다라고 나지막이 말했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묘한 힘이 실려 있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었고 박 씨는 아이의 기운에 눌리지 않으려 애써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려 했지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짚은 최노인이 나타나 그 손을 멈추어라 이 사악한 인간아. 네가 저지른 죄악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디서 감히 신성한 생명을 해치려 드느냐 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최노인의 등 뒤에는 마을의 정직한 청년 몇몇이 박 씨와 내통하던 산적 중 한 명을 붙잡아 끌고 나타났으며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져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포박된 산적은 박 씨를 가리키며 저자가 우리에게 아이를 넘기면 김씨네 집 땅 문서와 마을의 곡식을 빼돌려 주겠다고 약조했소라고 사실대로 고백했고
박 씨는 순식간에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주저앉았답니다. 사람들은 박 씨가 자신들을 이용해 아이를 납치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재산까지 노렸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횃불을 든 채 박 씨를 애워싸고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지요. 박 씨는 비굴하게 손을 내저으며 아니요, 저 산적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나는 오직 마을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라고 변명했지만 그의 품 안에서 떨어진 산적과의 서신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최 노인은 서신을 주어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읽어주었고 박 씨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김씨네 집과 마을을 파멸시키려 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자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지요. 박 씨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머리를 땅에 박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그의 죄가 너무나 깊고 무거워 사람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답니다. 마을 장정들은 박 씨를 밧줄로 꽁꽁 묶어 관가로 압송할 준비를 마쳤고 박 씨는 끝까지 내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라고 울며불며 매달렸으나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침을 뱉었지요. 박 씨가 마을 밖으로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아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아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김 씨 부부에게 다가와 우리가 어리석어 박 씨의 템에 넘어가 자네들을 힘들게 했네. 정말 면목이 없네라며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지요. 김 씨는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로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인배다운 풍모를 보여주었답니다. 아이도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괜찮아요. 모두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라고 웃으며 말하니 사람들은 아이의 고결한 마음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지요. 양지마을의 공터에 가득 찼던 적대감은 이제 서로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으로 바뀌었으며 차가운 밤 공기 대신 따뜻한 화해의 기운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감싸 안기 시작했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김 씨 부부는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남은 막걸리와 음식을 나누며 마음을 달랬고 마당에는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사람 사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다시 찾아왔지요. 아내는 부엌에서 부지런히 전을 부치고 국을 끓여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김씨네 집은 순식간에 잔치집 분위기로 변하여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복덩이라 부르며 그동안의 오해를 씻어내기 위해 더 큰 애정을 쏟았고 아이는 그 사랑에 보답하듯 밝고 맑은 미소로 화답하며 모두의 마음을 정화해 주었지요. 최 노인은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진실은 구름에 가려진 달과 같아 잠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나 바람이 불면 다시 세상을 밝히는 법이지라고 말씀하시며 김 씨에게 술 한 잔을 권했답니다. 김 씨는 어르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이가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자신들이 열량에 데려온 아이가 사실은 마을 전체를 구한 천금 같은 존재임을 다시금 확신했지요. 밤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사람들의 땀을 씻어주었고 처마 밑의 고목 배나무에서는 향기로운 꽃내음이 더욱 짙게 풍겨나와 마을 사람들의 피로를 말끔히 가시게 해주었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김씨네 담장을 고쳐주거나 마당을 쓸어주는 등 정성을 다해 미안함을 표현했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라는 등불이 하나씩 켜졌으며 10냥짜리 아이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마을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김씨 부부는 대문 앞에서 사람들을 일일이 배웅하며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했고 사람들도 손을 흔들며 평화로운 내일을 약속하며 저마다의 보금자리로 향했지요.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뒤 김씨네 집마당에는 오직 세 식구와
달빛만이 남았으며 그들은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고요한 평화를 만끽했답니다. 아내는 아이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주며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라고 속삭였고,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해 부부의 가슴을 다시 한번 뭉클하게 했지요. 김 씨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가정을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날 밤 양지마을의 개들은 짖지 않았고 산짐승들도 조용히 잠들었으며 대지에는 오직 생명을 축복하는 부드러운 바람소리만이 감돌아 듣는 이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지요. 마을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불신의 찌꺼기들은 박 씨의 퇴장과 함께 말끔히 사라졌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서로를 돕고 아끼는 마음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답니다. 김 씨 부부는 아이를 방 안으로 데려가 푹신한 이불을 덮어주었고,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들의 고단했던 하루도 끝이 났음을 느끼며 깊고 단 잠에 빠져들게 되었지요. 아이의 꿈속에서는 아마도 박 씨조차도 뉘우치고 돌아오는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것이며, 그 선한 기운은 잠자는 아이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로 나타나 지켜보는 부부의 마음을 더없이 편안하게 해주었답니다. 밖에서는 밤이 깊어갈수록 이슬이 내려 초목을 적시고 있었으며, 죽었던 배나무는 이제 완연한 생명의 자태를 뽐내며 마을의 수호신처럼 김씨네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지요. 이야기의 긴장감은 이제 서서히 잦아들고 마을의 질서는 회복되었으며,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세상의 이치가 다시 한번 증명된 뜻깊은 밤이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양지 마을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개어 있었고, 사람들은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 밭으로 논으로 향하며 어제의 소동을 뒤로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게 되었지요.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김 씨네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좋은 아침이네, 복덩이 아범이라며 정답게 인사를 건네 마을에 화기애애함을 보여주었답니다. 아내도 부지런히 부엌을 갈무리하며 아이를 위한 아침상을 차렸고, 그 냄새는 담장을 넘어 이웃들에게까지 전달되어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지요. 아이는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며 다시 살아난 배나무에게 인사를 건넸고, 나무는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마치 아이의 인사에 화답하듯 싱그러운 잎사귀를 반짝거리며 생명의 경외감을 선사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씨네 아이를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만큼 그 신비롭고 고결한 성품에 매료되었으며, 아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을의 새로운 모범이 되어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지요. 박 씨의 그늘에서 벗어난 마을은 이제 더 큰 번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고, 김 씨 부부의 집은 마을의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답니다. 관가로 끌려간 박 씨는 자신의 죄상을 낱낱이 자백하고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며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사례를 거울 삼아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심과 시기를 경계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김씨네 아이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답니다. 최 노인은 정자에 앉아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허허 웃으셨고, 이제 자신이 없어도 이 마을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끼며 지팡이를 내려놓으셨지요. 이제 마을에서는 더 이상 열냥이라는 숫자를 아이와 연관지어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대신 그 아이를 통해 얻은 교훈이 천금보다 값지다는 사실을 모두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김씨 부부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 마을 전체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교육하고 보살폈으며 아이는 그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더욱 훌륭한 인재로 자라났지요. 양지마을의 이름은 이제 금방심리 밖까지 널리 퍼져 인심 좋고 평화로운 마을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10량짜리 복덩이 아이와 그의 부모가 있었답니다. 평화가 돌아온 뒤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김신의 낡은 초가집을 새로 단장해 주기로 했으며 이는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오해에 대한 보답이자 마을의 보배인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김씨는 극구 사양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고마운 마음으로 집수리를 받아들였고 며칠 만에 김씨네 집은 작지만 탄탄하고 아름다운 새 집으로 탈바꿈하여 부부의 마음을 즐겁게 했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와 축하해 주었으며 아이는 그 모든 과정이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더욱 행복해했지요. 이렇게 양지마을은 시련을 거쳐 더 단단해진 공동체가 되었고 김씨네 새 식구는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보호 속에서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은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었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불안한 바람 소리는 이제 자장가처럼 부드러운 노래로 바뀌었고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다시금 아낙네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을의 생동감을 더해주었지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실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으며 복덩이 아이가 가져온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 마지막 장을 열기 위해 달빛은 구름 사이로 다시 환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답니다. 김씨 부부와 아이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의 가치는 양지마을을 넘어 주변 마을에도 큰 감동을 주었으며 이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작은 불씨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지펴주었지요. 아이는 매일 저녁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효를 실천했고 김씨 부부는 그 아이의 정성에 감복하여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마을의 평화는 이렇게 깊어가는 밤처럼 아늑하고 포근하게 자리 잡았으며 열량에 거래되었던 작은 생명이 일구어낸 기적은 이제 전설이 되어 모든 이의 꿈속으로 스며들 준비를 마친 것이었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며 김신의 아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복덩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평온한 숨을 내쉬었고 마을 전체에는 신비로운 정적이 감돌았지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해가 뜰 것이며 양지마을의 복덩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있었답니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며 그 끝에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따뜻하고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 어느덧 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양지마을은 그 사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을로 탈바꿈하여 인근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답니다. 김씨네 집마당의 배나무는 이제 마을 어디서나 보일 정도로 크게 자라나 해마다 달고 시원한 열매를 맺어 마을 사람들의 갈증을 달래주었으며 그 나무 그늘 아래서는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우는 평화로운 일상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그 배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아끼게 되었고 그 나무가 보여주는 생명력은 곧 양지마을이 누리는 번영의 상징과도 같았기에 모두가 정성으로 가꾸었답니다. 김씨 부부의 얼굴에도 이제는 예전의 근심과 고단함의 그림자 대신 인자하고 넉넉한 웃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부지런함은 여전하여 집안은 늘 윤기가 흐르고 정갈한 기운이 감돌아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정성껏 텃밭을 가꾸며 풍성하게 자란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기쁨을 누렸으며 김씨는 예전보다 훨씬 튼튼해진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하늘이 주신 이 소박하고도 소중한 행복에
매일같이 감사 기도를 올렸지요. 그들은 비록 물질적으로 거부가 된 것은 아니었으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유한 천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했답니다. 열량에 데려왔던 그 작은 아이는 어느덧 늠름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성장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앞장서 챙기는 든든한 일꾼이자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예의 바른 청년으로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청년은 글 공부에도 능하여 틈날 때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녀 그 평판이 고을 전체에 널리 퍼질 정도로 명망이 높았지요.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았으며 자신을 거두어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은 물론 마을의 모든 어르신을 자신의 친부모처럼 공경하며 진정한 효의 도리를 몸소 실천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청년을 양지마을의 복덩이라 부르며 그가 가져다준 유무형의 복락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김씨 부부의 선한 안목과 결단이 마을 전체를 구했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이야기하며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실제로 그가 온 뒤로 마을에는 큰 경치레를 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찼고 이웃 간의 다툼이나 불화도 눈 녹듯 사라져 마치 낙원과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었지요.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가 겉모습이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품은 마음과 행실에 있음을 이 청년을 통해 깨달았으며 이는 양지마을 사람들이 평생 간직할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마을 사람들은 김씨네 집마당에 모두 모여 한 해의 풍년을 축하하고 복덩이 청년의 성장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했으며 각자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술을 가져와 흥겨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며 자네가 우리 마을에 온 것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축복이었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건네어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지요. 김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고 아내는 감격에 겨워 청년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깊은 행복감을 만끽했답니다. 잔치 한쪽에서는 예전의 시기와 질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술잔을 권하며 그동안 미안했던 일들을 사과하고 앞으로 더욱 화합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져 마을의 유대감을 더욱 견고하게 했답니다. 아이들은 청년의 주변을 맴돌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으며 청년은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등 온 마을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어우러져 행복한 시간을 가졌지요. 이 잔치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시련을 이겨내고 얻은 소중한 평화를 확인하는 자리였기에 그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숭고하게 느껴졌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잔치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가며 김씨 부부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간 청년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을 받아주니 마을을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고 다시금 굳게 결심했답니다. 김씨는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장하다. 내 아들아, 네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빛나는구나 라고 말했고 청년은 수줍게 웃으며 아버지의 팔짱을 꽉 끼어 부자간의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아내는 대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따뜻한 숭늉을 준비해 두었고 세 식구가 함께 마루에 앉아 나누는 대화는 밤하늘의 은하수보다 더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양지마을은 유난히 고요하고 평온했으며 가을 벌레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복덩이 청년과 김씨 부부를 축복하는 자장가처럼 들려와 잠자리에 든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잠들기 전 김씨네 아이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를 떠올리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귀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지요. 마을의 공기는 맑고 투명했으며 달빛은 김씨네 집 배나무 위에 내려앉아 은색 빛깔로 잎사귀들을 수놓았으니 그 광경은 마치 신선이 사는 도원경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씨는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으나 곧이어 방에서 나온 청년이 아버지의 빗자루를 건네받으며 이제 힘든 일은 제게 맡기세요 라고 웃으며 마당을 대신 쓸어주는 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차올랐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빗질을 하는 뒷모습을 보며 열량이라는 돈이 가져다 준 결과가 이렇게나 크고 위대한 것임을 새삼 느끼며 하늘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요. 아내도 부엌에서 부지런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아들의 활기찬 빗질 소리를 음악 삼아 즐겁게 일을 했으니 김씨네 집 아침 풍경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답니다. 아침 상머리에 둘러앉은 세 식구는 김이 모락모락 강나 나는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를 나누어 먹으며 오늘 할 일들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소박한 대화 속에는 서로의 대한 배려와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지요. 청년은 오늘 마을 어귀의 다리를 수리하기로 했다며 장정들을 모아 가겠다고 말했고 김 씨는 아들의 기특한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고 나서는 등 가족 간의 협동심을 보여주었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청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오늘도 평안하게 집을 지켜주세요라고 다정하게 인사했고 아내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밖을 지키며 축복의 기도를 올렸지요. 청년이 이끄는 마을다리 수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청년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튼튼한 다리를 완공할 수 있었답니다. 다리가 완성되자 사람들은 청년을 중심으로 모여 환호성을 질렀고 이는 단순한 건축물의 완성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진정한 소통의 다리가 놓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뜻깊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하게 김씨네 집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청년은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마을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갔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김씨 부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으나 아이 덕분에 얻은 평안한 마음 덕분인지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튼튼하여 마을의 최고령 장수 부부로 이름나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답니다. 청년은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려 예쁜 손주들까지 안겨주었으며 김씨네 집마당에는 다시금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집안의 생기는 더욱 왕성해졌고 대대로 복이 이어지는 가문의 기틀을 마련했지요. 김씨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너희들의 아버지는 단돈 10냥에 우리 집에 왔지만 사실은 천금보다 귀한 복덩이란다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양지마을의 전설이 된 이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과 아이의 보은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화합이 만들어낸 최고의 기적이었으며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김씨네 가족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희망을 얻었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정성으로 키우면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되었지요. 마을의 평화는 영원히 지속되었고 양지마을은 이름 그대로 항상 해가 비치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남아 세대와 세대를 거치며 그 전통과 인심을 면면히 이어 내려왔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랐으며 김씨 부부와 청년,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누리는 이 행복은 그들이 심은 선의 씨앗이 결실을 본 자연스러운 결과였기에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답니다. 밤은 깊어가고 양지마을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켜진 희망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내일을 비추고 있었으며 하늘의 달님은 이 모든 풍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구름 사이를 논일었지요. 김신의 집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던 청년은 이제 잠든 부모님의 방을 향해 조용히 절을 올리고 자신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답니다. 청년은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자신이 베푼 친절과 자신이 받은 사랑을 하나씩 되새기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감았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으며 그 선한 기운은 방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어 함께 잠든 아이들과 아내까지도 편안한 꿈나라로 인도해 주었지요. 밖에서는 가끔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그것마저도 마을의 정취를 더해주는 정겨운 소리였으며 양지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갈수록 더욱 신비롭고 포근한 마법과도 같은 시간을 선사했답니다. 김씨 부부 역시 꿈속에서 자신들이 처음 아이를 만났던 그 추운 장터를 다시 보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춥고 슬픈 장소가 아니라 빛나는 보석을 발견했던 축복의 장소로 기억되며 그들의 잠자리를 평온하게 했답니다. 그들은 꿈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다준 천금 같은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지요. 이제 양지마을의 모든 생명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대지는 내일의 성장을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명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밤의 끝자락이었답니다. 마을을 감싸는 안개는 마치 신령님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집집마다의 지붕을 어루만지며 사람들의 고단함을 씻어주었고 내일 아침이면 더욱 맑고 투명한 이슬로 변하여 만물을 새롭게 깨워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지만 양지마을의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10냥짜리 아이가 일구어낸 기적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로 남아 영원히 타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전해준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의 꿈속에는 언제나 복덩이 아이가 전해주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 차게 되었지요. 이제 저도 여러분의 곁에서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어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 하며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오늘 밤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답니다. 김씨네 집마당의 배나무는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을 지켜줄 것이며 우리네 삶도 그 배나무처럼 시련을 이겨내고 화려한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양지마을의 평화로운 밤처럼 여러분의 밤도 고요하고 아늑하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새로운 복이 여러분의 문 앞을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10냥에 거래되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천금보다 귀한 복덩이였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누군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밤바람이 창가를 스치며 들려주는 소리는 이제 여러분을 꿈의 나라로 안내하는 다정한 속삭임이 될 것이며 양지마을의 복덩이가 전해주는 축복이 여러분의 온 밤을 지켜주어 근심 없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게 할 것이지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달빛처럼 고운 꿈길을 걸어가시길 바라며 양지마을의 따뜻한 이야기는 여기서 갈무리하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부부가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그 벅찬 감동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기를 바라며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다시금 되새기며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양지마을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오직 별빛만이 남은 이 시각에 여러분의 마음도 별처럼 빛나고 평온하기를 빌며 오늘 밤 가장 아름다운 휴식을 취하시기를 권하며 이야기를 가르마니 부디 평안한 밤 되세요. 복덩이 아이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천금 같은 가치를 지닌 귀한 존재들이니 그 자부심을 품고 내일을 위한 깊은 안식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라며 작별의 인사를 고합니다. 수많은 계절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양지마을의 전설이 된 복덩이 아이가 이제는 마을의 듬직한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된 지도 어느덧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그가 처음 마을에 들어왔던 그 기적 같은 날의 온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답니다. 마을의 풍경은 해마다 더욱 아름답게 변모하여 집집마다 처마 밑에는 잘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을 햇살을 머금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마을의 일상이 되어 평화로움을 더해 주었지요. 김씨 부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마루 끝에 앉아 아들이 일구어 놓은 옥토를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복덩이 청년은 이제 자신의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것처럼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매일 밤 잠자리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주며 가문의 정신을 이어갔지요. 그는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면서도 결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어 마을 청년들의 진정한 본보기가 되었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존경의 표시를 보냈답니다. 양지마을의 우물가는 이제 단순히 물을 낳는 곳을 넘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슬픔을 나누며 기쁨을 배가시키는 마을 공동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김씨네 가족이 베풀었던 헌신적인 사랑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지요. 어느덧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대숲을 흔드는 깊은 겨울이 찾아왔지만 양지마을의 집집마다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라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으며 사람들은 곳간에 가득 찬 곡식 덕분에 굶주림 걱정 없이 긴 밤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보낼 수 있었답니다. 김씨 노인은 아들이 정성스럽게 지어 올린 따뜻한 방 안에서 옛날 박씨가 부렸던 심술과 그로 인해 겪었던 시련들을 회상하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자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닫고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아내는 곁에서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그때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라고 속삭였고 두 노부부는 달빛이 내려앉은 창밖을 보며 말없이 행복한 눈물을 흘렸답니다. 청년은 마을 어귀에 새로 세운 정자에 앉아 마을의 평화로운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큰 축복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널리 세상에 퍼뜨릴 수 있을지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열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훈장처럼 여기며 세상의 모든 미천한 생명도 그 안에 천금 같은 가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외지에서 온 나그네들에게도 김씨네 복덩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그 사람의 진심만을 보라고 권하니 양지마을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드높아져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전체에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더니
수년 동안 꽃을 피우지 않았던 마을 뒷산의 기이한 바위 틈에서 향기로운 난초꽃이 일제히 피어나 마을 전체에 그윽한 향기를 퍼뜨리는 경이로운 현상이 일어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요. 최 노인은 이것을 보고 우리 마을의 복덩이가 이제는 산신령님의 인정을 받아 마을의 기운을 영원히 지켜줄 상징이 된 것이니 모두 기뻐하라라고 선포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제를 올리기로 결정했답니다. 청년은 이 모든 영광을 부모님께 돌리며 자신은 그저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고,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어 양지마을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요. 잔칫날이 되자 양지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아껴두었던 귀한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 마을 광장에 커다란 멍석을 깔고 모두가 한 가족처럼 둘러앉아 정겨운 식사를 나누었으며, 그 풍경은 마치 신선들이 노니는 무릉도원과 같았답니다. 청년의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재롱을 부렸고, 김씨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인생이 이보다 더 찬란할 수 없음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년을 만끽했지요. 마을 아낙네들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고, 장정들은 김씨 노인에게 술잔을 올리며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가르침을 청하니 양지마을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사랑의 공동체로 완벽하게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적은 풍등을 하늘 높이 날려보냈으며 수백 개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는 광경은 마치 지상의 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보는 이들의 넋을 잃게 만들었지요. 김씨 가족도 함께 풍등을 날리며 앞으로도 이 마을의 평화와 안녕이 영원하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복이 세상 구석구석 소외된 이들에게도 닿기를 간절히 빌며 서로의 손을 꽉 맞잡았답니다. 풍등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양지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굴하지 않을 단단한 믿음과 사랑의 씨앗이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된 것이지요. 청년은 이제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으로 추대되어 마을의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고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도리를 가르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그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답니다. 그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자신의 인생 역정을 담담하게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돌아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지요. 열량에 거래되었던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설화를 넘어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귀한 양식이 되었으며, 그가 남긴 선한 영향력은 양지마을의 담장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김씨 노부부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마치 잠든 듯이 평온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련도 보이지 않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평화가 깃들어 있어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진정한 복을 가르쳐 주신 어른들이여, 부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라고 흐느끼며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지요. 청년은 부모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른 뒤 그들이 사랑했던 마당의 배나무 아래에 모셨으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배나무는 계절과 상관없이 푸른 빛을 잃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에도 청년은 그들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부지런히 마을을 보살피고 이웃을 도와 부모님의 명예를 드높였고, 그의 자손들 또한 대대로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을 이어받아 마을의 대들보 역할을 수행했지요. 양지마을은 이제 복덩이 가문의 헌신 덕분에 외부의 침입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요새와 같은 마을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 모든 평화가
김씨 부부의 자비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후세에 영원히 전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비석에는 열량으로 천금의 복을 산 김씨 부부와 그 복을 만인에게 나누어 준 복덩이 아들,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이 땅의 빛이 되리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오가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지요. 이제 이야기는 진정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양지마을의 복덩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하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준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의 씨앗 하나를 심으셨으리라 믿으며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이 시각에 양지마을의 평화로운 기운이 여러분의 방 안으로 스며들어 근심 걱정 없는 평온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밝은 희망을 안겨줄 것이지요. 청년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손주들에게 배나무 아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얘들아,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은 저 금은보화가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흐르는 따뜻한 인정이란다. 라고 인자하게 말씀하시며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새기며 자신들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복덩이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그 순수한 맹세는 양지마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어 마을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세대와 세대를 거치며 전해지는 이 아름다운 유산은 결코 퇴색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은 향기를 풍기며 사람들의 영혼을 맑게 정화해주는 소중한 보석이 되었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는 이제 복덩이 청년이 직접 심은 버드나무가 크게 자라나 아낙네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으며 사람들은 그 그늘 아래 앉아 김신의 가문이 베풀어준 은혜를 추억하며 자신들도 이웃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곤 했지요. 양지마을의 인심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져 지나가는 나그네도 제 집처럼 편히 쉬어가는 곳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먼저 보려 노력하는 지혜를 갖추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돈 열량이라는 작은 인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진실한 사랑의 힘은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위대한 마법임을 증명해 보였지요. 이제는 전설이 된 김씨 노부부와 복덩이 아들의 이야기는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밤 양지마을의 환한 달빛이 내리쬐어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아픔이 모두 씻겨내려가고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 차오르는 기적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는 모든 긴장을 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꿈의 나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보시길 권하며 이야기를 마칠 준비를 합니다. 복덩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남긴 말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천금 같은 복덩이가 된다라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였으며 이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내일 누군가에게 열량 이상의 가치를 지닌 복덩이가 되어 따뜻한 미소를 건넬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밤은 그 설레는 준비를 위해 깊고 편안한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양지마을의 밤은 이제 완전히 깊어졌고 마을의 모든 생명은 대지의 품 안에서 가장 안락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들의 꿈속에는 언제나 배나무 꽃향기가 가득하여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랍니다. 이야기가 전해준 온기가 여러분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퍼져나가 온몸이 나른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어둠 속으로 자신을 맡겨도 좋은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이지요. 저 멀리 양지마을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여러분의 귓가에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라고 속삭여주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며 가장 아늑한 잠자리에서 최고의 휴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별빛은 여전히 창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며 복덩이 아이의 기운이 여러분의 집안 곳곳을 돌며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오직 길조만이 깃들도록 지켜주고 있을 것이니 안심하고 눈을 감으셔도 된답니다. 김씨 부부가 처음 아이를 만났던 그 시린 장터에서 시작된 이 대서사시는 이제 양지마을의 영원한 번영이라는 찬란한 결실을 보며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처럼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도 언제나 이런 기적 같은 복락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기적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여러분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위해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처럼 은은하고 햇살처럼 따뜻한 꿈길을 따라가시다 보면 내일 아침에는 한층 더 맑아진 영혼과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긴 시간 동안 양지마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안과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는 정말로 고요한 침묵 속으로 잦아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마을의 복덩이가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 천금 같은 복을 한 알음 안겨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의 모든 근심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평온한 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이만 물러갑니다. 부디 가장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어 내일은 오늘보다 100배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양지마을의 전설은 여기서 그 신비로운 여운을 남긴 채 여러분의 평안한 안식 속으로 스며들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